어, 0단계는 이것저것 배우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시그널이 9시 정각에 발생했을 때, 음, 여러 사람들이 바로 발생하는 순간 바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실제로 이렇게 알람을 받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죠. 저도 이제 수익 냈는데 이거 공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빵 단계, 0단계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배울 것 없이 그냥 알람만 받고 바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면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잡는 방법 정도만 알고 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지션을 잡아서 뭐 오픈 포지션, 클로즈 포지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현물에서도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법만 알고 있으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게 0단계, 빵 단계입니다. 근데 빵 단계가 그냥 빵 단계가 이게 0, 1, 2 숫자로 보면 0이 먼저 생겼을 것 같은데 사실 역사를 보면 저희 1단계 매매법이 먼저 생겼어요. 이 뒤에 이제 설명할 시바지노구 매매법인데 시바지노구 매매법은 그래도 뭐 고야라인의 기울기라든지 추세도 조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에 따라서 좀 찾는 방법 그 필터를 걸러가지고 찾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캔들도 조금은 이해해야 되고 차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1, 2주 좀 늦으면 2달 정도는 그래도 좀 배워야만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였다면 진짜 이 0단계는 오늘 가입하고 내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스피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30대 후배인데 음, 진짜 오늘 가입하고 한 3시간 정도 유튜브 보고 거래소 사용법을 배운 다음에 이 SS 시그널 보고 바로 진입해서 뭐 수익 내고 물론 그거를 이제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전체 시장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빵 단계가. 왜냐하면 시그널이 오면 바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길게 이어지고 시그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시그널이 안 와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만큼 뭔가 좀 모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좀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을 꼭 가질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 수익은 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다음 시그널이 오고, 나는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빵 단계 플러스, 또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 빵 단계와 빵 단계 플러스는 뭐가 다르냐면, 빵 단계 같은 0단계 같은 경우에는 LL이 뜨고, 사실은 SS가 뜰 때까지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그리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 방향 시그널이 나오면 현재 포지션을 정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그런 방법이 0단계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켜져 있는 차트를 그냥 봐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LL이 시그널이 뜨면 바로 들어가죠. 이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다음 SS 시그널이 뜰 때까지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다음 시그널까지 갔더니 크게 뭐 수익이 없죠. 그죠? 오히려 손실이 될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나오면 크게 이렇게 수익 구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추세가 크게 만들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죠. 그럼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다음 SS가 뜰 때까지 놔뒀을 때 꽤 큰 폭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SS가 뜨고 여기서 진입하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겁날 수도 있지만 쭉 다음 시그널이 뜰 때까지 놔뒀을 때 이 정도면 꽤 이 코인도 한번 지어볼게요. LL이 뜨고 바로 팔아도
거의 16%니까 레버리지 2배 정도 하면 32%에서 33% 정도 되는 수익을 이렇게 한 번 구간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꽤 강력한 매매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서 들어갔는데 언제 다음 시간을 뜰지 기초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빵단계 플러스는 뭐냐면요. 시그널이 발생한 후에 바로 진입하는 건 똑같은데 다음 시그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1.8%, 레버리지 2배에서 1.8%이기 때문에 0.9% 정도, 0.9%, 요만큼만 움직여도 이것도 2% 정도 돼요. 그러면 0.9%면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면 됩니다. 조금. 요만큼만 예약 익절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럼 알람을 보면 바로 포지션 진입해서 예약 익절을 1.8 뭐 이렇게 걸어놓고 사실은 쳐다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반대 시그널이 뜨거나 반대로 밀렸을 경우에는 이제 손절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자, 같은 방법으로 진입하지만 1.8% 정도에서 자동 익절을 한다. 자, 장점은 뭐냐면요. 어, 그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는 거는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요. 내가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고 혹은 포지션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포지션이 살아있을 때 차트를 안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빵단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익절을 딱 걸어놓고 가고 거의 한 90% 넘는 확률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손절이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냥 자동 익절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기에 저처럼 본업으로 하는 일이 있고 추가로 이제 이 일을 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괜찮은 매매법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30% 정도 되는 큰 추세는 익절을 1.8 정도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가져가기 어렵다. 반대로 본다면 그 플러스 아니고 익절을 걸지 않는다면 큰 추세 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갔을 때 큰 손실도 이 빵단계 플러스보다는 좀 더 큰 손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진입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롱 포지션밖에 오늘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요. 한번 설명드리면 스마트 차트 LLSS는 이렇게 장대와 함께 나타납니다. 장대. 그러니까 크게 한번 쭉 하고 뚫고 올라갔을 때 발생을 하는데 정확한 시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차트를 봤을 때 어, 9시 시간대 봉에 만약에 LL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다면 저희가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0시 정각입니다. 10시 정각.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장대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원체 이 장대가 발생한 이후에 알고리즘에서 계산을 한 이후에 다음 시간 정시에 일정한 값이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여기서 LL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캔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가격이 종가, 이 시간에 종가고 그 9시 봉의 종가가 10시 봉의 시작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 시작가 근처에서 첫 번째 바로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진입까지 적어 놓긴 했지만 거의 한 1차 진입에서 한 90% 정도는 여기서 1.8% 입절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정가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면 음, 시장가로 들어가는 것도 이 매매법은 괜찮아요. 그냥 마켓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바로 대신에 좀 추세가 강할 경우에는 이게 정시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저희가 사실 2%가 안 되는 수익률을 이제 보고 들어가는데 2% 이상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봤다. 한 10분 정도에 봐버렸어요. 알람을. 그렇다면은 사실은 조금 들어가는 거를 사실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조금 살짝 이렇게 살짝 절반 정도 밀렸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음, 여기 절반 정도에서 2차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차로는 이렇게 1차만 가르쳐 드리긴 해요. 그리고 보통 LED 이렇게 뜨면 봉의 마지막 이 하단 부분이 한 고야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추세대로 안 가고 시그널은 LED 떴지만 이 캔들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이 시작가보다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손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절을 고려한다는 거는 트레이딩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손절을 해버린다. 뭐 혹은 뭐 몇 퍼센트에 무조건 손절을 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이걸 정하기는 시장이 너무 유연해요. 부드러워요,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죠. 그죠? 만약에 익절이 1.8%면 손절은 그럼 몇 프로에 걸면 제일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손절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고 어, 단지 이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의 크기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그 밸런스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손절을 너무 짧게 잡으면요, 이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흔들림으로 그냥 손절을 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가격 변동이 큰 코인이면 큰 코인일수록 그 범위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ZTC나 이런 코인은 사실 5% 이내 손절은 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검색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한 달치를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5% 정도까지도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손절을 짧게 잡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또 손절을 아예 안 잡는다는 거는 완전히 반대로 추세가 꺾였을 때 5%의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손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굳이 단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나는 절대 2, 3% 이상 손실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내가 눈 뜨고 보면 막 속에 병이 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짧게 잡아야 됩니다. 대신에 뭘 감수해야 되냐면 잦은 손절을 감수하셔야 돼요. 많이는 안 보겠지만 자주 손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너무 또 길게 잡는 분은 잦은 손절은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에 손절이 걸리면 꽤 큰, 거의 한 10%에 가까운 손절이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선을 자기의 성향과 아니면 차트의 어떤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정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입해서 반대 시그널 발생 때까지 가져가거나 가져가는 게 빵 단계 이제 초창기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쭉 해왔더니, 승률도 좋고, 뭐, 한 번에 수익 날 때 좀 막 20%, 30%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새벽 3시에 이제 알람이 뜹니다. 아니면, 새벽 5시, 3시, 2시 이럴 때, 잘 때, 이럴 때 만약에 알람이 뜨면, 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시그널이 떴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혹시 반대 포지션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행해졌을 때, 수익률을 지켜갈 수 있는데, 뭐, 실컷 잘 때 바뀌어가지고, 수익이 다 깎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안하는 방법이, 윤 대표님이 고안하는 거죠, 사실은. 상단계 풀었습니다. 자동 익절을 거는 거죠. 그래서 1.8%로 일괄적으로 지금 하다가 데이터를 계속 수정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은 1.8%가 안정적으로 확률이 높게 나오고 어떤 코인은 조금 더 그 범위를 좀 낮춰야만 승률이 나오는 코인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ZTC는 1.8%고 바이오가 1.4%였나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코인은 빵 단계 플러스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하고 어떤 거는 그냥 빵 단계로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현명한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회사
회사 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률이 좋은 코인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오늘도 몇 개 골라냈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저기 테스트를 좀 해본 다음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대응이 어려운 분들도 좀 쉽게 확률이 높은 그런 것들을 가져서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뭐 수작업도 해봤다가 AI도 써봤다가 이제 저기 본사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받아서 좀 해보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못 적었는데요. ZTC, G캐시 코인과 바이오 그리고 로즈죠. 로즈, ROSE, 로즈하고 ENA 이렇게 네 개 코인을 저희가 지금 알람을 받고 바로 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빵 단계는 너무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설명할 게 없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실행은 너무 쉽지만 가슴은 답답하다. 나 뭔지 모르겠다. 차트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해보면 거의 일주일에 이런 코인들은 거의 승률이 100%죠, 그죠? 6번 발생했을 때 6번 다 방향대로 1.8% 이상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몇 번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는데 어, 바이오 코인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나는데 손실 구간도 한 1.5%까지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1.4%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4%를 기준으로 봤다면 한 달 내내 바이오 코인은 시그널대로 다 1.4%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지캐시고요. 이런 식으로. 23회, 한 달 동안 23회 정도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한 번 정도 손실이 있다. ENA는 한 3번, 33회 중에서 3번 정도는 손실이고, 30회 정도는 다 방향대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뚱맞긴 한데, 늘 얘기하지만, 뭐, 전문 어떤 투자 기업에서 내는 수익률이 정말 여기서 딱 보이는 제일 많은 수익률이 막 3, 40%, 100% 수익, 뭐 이런 거죠. 그죠? 2.9%,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EX에서 하루에 1.8%씩 두 번만 해도 3%가 넘는 수익이죠. 그죠? 3%가 넘는 수익이고, 하루 3%가 넘는 수익은 한 달이면 거의 100% 되는 수익입니다. 그 정도면 자기가 어,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 정도, 혹은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 고야에서 이제 고야가 만들어주는 시그널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공부하고 뭐 좀 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만 더 잘하고 공부를 더 오래 한 사람만 더 잘하고 뭐 남자가 더 잘하고 여자가 더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좀 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관인을 빼고 그냥 시그널대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세요. 트레이딩은 가장 잘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막 난다긴다 하는 어떤 조금 젊은 그런 분들보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분이 훨씬 트레이딩 승률이 좋아요.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고야는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어, 승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한 2년간 지금 해오면서 좀 체감이 돼요, 실제로. 훨씬 더 잘 맞는구나, 이게 시그널이. 그리고 점점 시그널에 대한 믿음도 제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면 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클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사실 8개월 동안 헤맸다고 하는 기간에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나 생각해 보면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은 거예요. 그럼 사실 뭔가를 모르는 걸 배운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의미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야 차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배우는 것에서만 끝나면 절대 효과가 안 나요. 절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운동하고 비교하는데 골프를 치든 자전거를 타든 어, 항상 그냥 책으로 골프를 막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다? 그렇다고 골프를 절대 못 치겠죠. 자전거를 새로 하나 사놓고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자전거 타는 동영상을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봤다. 물론 안 본 것보다 그 동영상을 보고 지식을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골프는 스윙을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타서 넘어져 보고 오르막길도 가보고 내리막길도 가봐야만 이제 하는 것처럼 이 트레이딩도 뭐 0단계가 좋다, 1단계가 좋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운전을 배운다고 했을 때 초보 운전이에요. 아직 운전이 미숙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그런데 나갈 때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막 예를 들어서 집에 엄청 좋은 페라리 차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페라리를 타고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감각도 없고 실제로 페라리 같은 차는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경험을 하는 단계, 배우는 단계, 배우면서 경험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시드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었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음, 구독료를, 구독료를 내는데, 구독료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구독료를 냈고, 그러면, 내가 구독료가 하루에 얼마 정도 차감이 돼. 이게 계산이 딱 되죠. 저희들은 머리가 다 좋기 때문에, 하루에 몇 달러, 하루에 15달러, 하루에 15달러가 차감이 되면, 내가 얼른 트레이딩을 배워서 하루에 적어도 15달러 이상은 벌어야 돼.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실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관점도 없고 추세도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무리를 하게 돼요. 트레이딩에 대해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아까 예약 익절 빵 단계만 해도 1.8% 1.8% 예약 익절을 거세요라고 분명 시스템에서는 얘기하지만 1.8%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드의 1.8%를 열심히 해봤자 이걸로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막 시드를 늘려요.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시드를 넣냐면 고야 차트는 맞으니까. 고야 차트는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실력이 없지만 고야 차트 확률 위에 내 시드를 조금 얹으면 빨리 돈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야 차트는 잘 맞지만 아직 나는 고야 차트를 읽을 줄을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손절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어,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손절이나 리스크 관리가 아직 안 된다. 이제 아니면 초대하신 분이 지금쯤 시드를 늘려도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스스로 시드를 많이 늘리지 마세요. 그게 이제 어려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괴롭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사실 그 수익 인증을 하는 이유는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요 해서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사업하실 때 사실은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내 걸로 막 10개, 20개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그냥 저희의 단톡방에서 여기 이렇게 LL이 떴잖아?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지금 시간 한번 보세요. 5분, 자르면 5분, 10분 안에 이렇게 수익이 올라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 EX 회원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명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올리는 수익 인증인데 저 역시도 초기에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냐면 그게 좀 배가 아프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표현이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자꾸 자극을 줘요. 나도 빨리. 나는 지금 연습 단계라 열심히 수익 냈더니 0.1달러, 막 1달러, 2달러 이래요. 그래봐야 천 몇백 원. 그런데 누구는 봤더니 막 몇백 달러도 벌고, 몇천 달러도 벌고 하는 걸 보면 빨리 나도 벌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 시드를 늘린다고 그렇게 시드를 지금 당장 그냥 시드만 늘린다고 되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안전장치, 초기에 배우고 실제 트레이딩을 반복하는 단계에서는 시드를 좀 잠궈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넘어져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도 차고, 그죠? 그리고 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데서 이제 연습을 실컷 한 다음에, 자동차로 친다면 좀 쿵쿵 조금 지어 박아도 사람도 죽지 않고 그것도 없는 중고차나 아니면 연습장 같은 데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나가야죠. 근데 아직 운전 연습을 하는 단계인데, 자신만만하게 고속도로로 나간다면 자칫하면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고속도로라고 표현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훨씬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만큼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시장입니다. 진짜 프로급의 세력들과 어떤 그런 고래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같이 다 섞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시장이다. 그 위험한 시장에서 저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첫 번째가 어, 손절 연습이 되기 전에는 시드를 누르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0단계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0단계를 윤 대표님이 거의 한 5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따라하지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따라했어요. 안 따라하니까 이게 확률이 97%가 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없죠. 안 하니까 없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이제 몇 개월 동안 얘기해서 점점점 따라하는 분들, 저조차도 이제 저의 같이 이제 하는 제주도 사업자분들도 이제 많이 0단계를 이제 기본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만에 맞게끔 더 가져가시는 분 혹은 짧게 짧게 끊는 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넘어야 될 산이 수익은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널대로 들어간다면 거의 1%, 2% 수익이 납니다.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수익은 1%, 2% 나는데 손실은 5%, 10% 나는 게 문제예요. 초반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잘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답이에요. 수익은 고야 차트가 거의 내줍니다. 거의 내주는데 리스크를 못 줄였을 때 그 수익에 버금가는 손실로 어, 뭐죠?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던가 오히려 줄어든다던가 이런 경험을 진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고 있는 그러니까 구멍난 항아리를 막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럼 트레이딩에서 구멍난 항아리라는 것은 리스크예요. 내가 손실을 내는 그
습관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쭉 내보면 제일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은 수면 매매예요. 이거는 물론 변명하자면 다 변명할 수 있어요. 다들 이제 바쁘게 사시고 어, 낮 시간에는 본업에 충실하다가 저녁에 오면 겨우 저녁에 이제 다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한 포지션이라도 수익을 내고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아카데미 기간이었다면 숙제라도 좀 하고 자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이제 걸지만 잠에는 장사가 없죠. 그죠? 그리고 걸어놓고 혹은 예약해놨는데 잠이 들어버렸다던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 때는 뭐 그렇게 해도 그걸 이제 발견한다면 충분히 연습이 되는 거지만 이게 수면 매매 때는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더라.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진입하는 뭐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반복적으로 손실을 일으키는 그 구간 혹은 그런 진입 방법 혹은 익절 방법 뭐 아니 그런 습관들을 좀 찾아내시면 그거를 빨리 막아내는 게 이런 구간을 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절대 이제 모자라지 부족하지 않은 넘치지 않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이제 매매법에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팔아야 할 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끝내야 할 때 끝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음, 우리 그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내가 산 가격을 잊어라. 그게 사실은 좀 되게 막연하게 저도 들렸었어요. 가격을 잊으면 그냥 되나? 근데 가격을 잊어먹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수익인지 손실인지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수익권이냐 손실권이냐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L 시그널을 보고 롱 혹은 현물을 매수했다면, 완벽한 S 시그널이 떴을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이야기는 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안 팔아도 회복되는 경험이 최악이다. 그러니까 어,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팔아도 회복되는 경험이 최악이다. 뭐 이런 데서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L이 떴죠. 예를 들어서 L이 떠서 여기서 진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S가 떴어. 떴는데 만에 하나 이거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못 보고 봤더니 요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뭐 봤을 때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뭐 양봉이 나오는 것도 같고 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수익권이 돼서 익절을 했어요. 응. 그리고 또 얼마 있어서 L이 떴는데 또 들어갔더니 또 S가 떴어. 근데 아까도 뭐 S 떴다가 금방 올라오던데 그리고 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떴다가 금방 다시 올라와서 수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부터 시그널을 안 보게 돼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가던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어, 여기서는 지금 S가 쭉 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진입했다가 그럴 수 있나? 예,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익절을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시그널 무시해버리고 익절을 못했어요. 근데 아까는 이 얘를 무시하고 여기서 익절을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번에 이걸 익절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수익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봐야 0. 몇 프로, 1%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자 해서 수익이 안 됐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다린 경험을 한 사람이 이 구간에서 과연 팔까요? 이 S 떴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팔까요? 아니,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안 기다리고 여기 내려오면 물을 타요. 여기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네. 하단 채널에 맞았네. 물을 타요. 물을 타면 포지션은 이 정도로 낮아지겠지만 금액은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요. 그러면 아이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을 탈 때 이미 마이너스 한 5%에서 7%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봤을 거예요. 얼마가 손실인지. 100달러인지 200달러인지 손실인지 봤을 거란 말이죠. 본 상태에서 안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못 끊어요. 거의 2배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더 못 끊습니다. 못 끊고 기다려 봤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고야 뚫고 올라가겠지? 어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계속 줄줄줄 흐르죠. 계속 줄줄줄 흐르고 어디서 이제 이게 끝나냐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행히 레버리지를 많이 안 쓰셨다면 살아나겠지만 레버리지까지 썼다. 무리하게 몰빵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그널을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크게 손실 보거나 청산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수익 봤던 그런 것들은 다 무용주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시그널을 무시했을 때 시드가 만약에 청산당했다. 그러면 이 게임은 음, 트레이딩은 곱하기 게임이 돼야 되는데 곱하기 게임에 0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건 레버리지 설명할 때 좀 많이 하는 건데 왜 레버리지를 고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청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산. 그래서 이것도 심리가 똑같아요. 시그널은 맞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1.8% 갈 거 10배 하면 18%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음. 그래서 손절 적당히 하면 고레버리지 쓰는 게 더 이득 아닌가? 그 계산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손절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를 올린다는 거는 0을, 그 곱하기 게임에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0이 한번 딱 잡히면 자기가 1억을 가지고 있던 100억을 가지고 있던 곱하기 0 하면 그냥 0인 거예요. 0. 0이면 자산이 0이면 아무리 곱하기 게임을 해보려고 해도 시드가 없으면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절대 피해야 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고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고 레버리지를 쓰고 집에 가시는 분도 진짜 많고 제일 안 좋은 경험이 기다려서 수익 내는 시그널을 무시했는데 수익권으로 접어든 게 나중에 청산을 불러일으킨다. 지옥문을 연다고 제가 항상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성공한 경험도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공 경험이 지옥문을 열게 됩니다. 약간 그 도파민 중독 이런 걸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배, 100배 썼는데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죠?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트레이딩은 한 번에 일확천금을 버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여기서 버티고 견뎌내고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만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고 고야가 알려주는 것도 그런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지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막 고래머리를 써가지고 막 한 방에 이렇게 한다? 그거는 사실 도박과 다를 게 없죠.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혹시 막 20배, 30배를 써서 성공을 해본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담배 안 피지만 담배 끊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레버리지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지 못하면 얘기하시죠. 그죠? 고래 레버리지 쓰면 3배 쓰면 1년에 3번 청산 당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청산을 당하는 위험에 내가 노출돼 있구나. 이렇게 그 인지하시고 절대 레버리지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저희가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사실은 1단계 1단계 매매법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좋아요. 되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그 0단계는 지금 스마트 시그널, LL과 SS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3,000불, 10,000불 이하 구독하시는 분들은, 10,000불 미만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시그널을 사실 못 보죠, 그죠? 못 보는 상태에서 진입은 스마트 알람을 받고 진입했는데, 저기, 프리미엄 깜빡이 시그널을 보고 나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이 진입 근거면 나올 때도 스마트 시그널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분리가 돼 있어요. 시그널이 뜨는 시점이랑 계산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바진하고 1단계. 1단계는 프리미엄 시그널, 깜빡이 시그널만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자, L1, 2, 3, 롱일 때는 롱만 진입이에요. 숏일 때는 숏만 진입합니다. 그럼 롱일 때 숏 진입하면 수익이 안 나나요? 수익 납니다.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롱 포지션에서 이제 갈 만큼 갔을 때 숏하면 수익이 막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롱 포지션 롱 그 시그널 방향대로 추세가 크게 갔을 때 모든 시드를 다 잃게 됩니다. 아니면 크게 마이너스를 보던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했을 때 반대 시그널로 진입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시드가 느는 것 같지만 늘지 않고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왜 자꾸 시드가 느는 것 같은데 자꾸 줄어들지? 이렇게 느끼신다면 요거를 롱에서는 롱만 진입하시고 숏에서는 숏만 진입하시고 그 외에 잡다한 어떤 진입 포지션들 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좀 안정적이고 시드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아까 리스크 관리가 똑같은데요. 시그널이 나는 롱을 들어갔는데 S로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손실 중이더라도 그냥 파세요. 그냥 끊으세요. 바로 무조건. 끊고 차라리 반대 시그널로 진입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됩니다. 물론 반대 시그널로 진입했더니 또 반대로 밀려서 막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그널 때는 던지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자기 시드를 몇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몇십억까지도 이제 잃으면서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뀌면 내가 롱으로 들어갔는데 S로 바뀌면 판다. 끊는다. 내가 숏으로 들어갔는데 L 시그널이 뜨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걸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영매매 L일 때 숏 하면 수익 난다 그랬죠, 그죠?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일 때 L 걸어도 롱 걸어도 수익 납니다. 그렇지만 손절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영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죠. 아까하고 비슷한 원리로 심리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손절하기 직전까지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매매 했을 때 다시 또 물타기를 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독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를 잘 해서 만약에 영매매를 빠져나와서 나오면 오히려 수익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청산의 위험이 나한테는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끊어내버려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 이거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1단계에서는 고야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차트 가운데 있는 핑크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핑크 라인을 기준으로 추세에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시바진어고의 정의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하세요. 어디에서? 고야 라인에서 앞 글자만 따서 시바진어고라고 저희가 외우기 좋게 했는데 처음 들으면 좀 그렇죠, 그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L 시그널은 여기서 발생하고, 기울기는 한 요쯤부터 이제 생겼다고 봤을 때, 기울기가 있는 L 시그널이 유지되는 동안은 고야 라인의 가격선이 부딪힐 때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익절이에요. 1.2% 익절, 1.2% 익절, 1.2% 익절, 1.2% 익절. 이렇게, 이렇게. 자, 이 1단계의
시바지노고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코인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찾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0단계는 시그널이 올 때까지 시그널 와야만 이제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시바지노고는 이제 추세를 먼저 보고 추세에 맞춰서 지금 고야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LL 시그널이 왔을 때 0단계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시 시바지노고로 몇 번씩 이렇게 진입해서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좀 띄엄띄엄이라도 이렇게 여러 번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고야 라인이 기울기가 유지되고 L이 유지되고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고야 라인에 부딪힐 때마다 익절을 여러 번 동시에 할 수 있고 이 매매법의 단점. 자, 단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추세가 꺾일 때 한 번에 손절이 꼭 일어나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야가 실컷 계산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잘 익절이 나는 구간에는 고야 라인이 깜빡입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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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일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데 고야 라인이 깜빡이요. 그러면 마음 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세가 꺾일 것 같은 어떤 전조 증상이 나오면 고야 라인이 깜빡이지 않고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출지 여기서부터 멈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한 요 정도부터 멈추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번 하고 마지막에 두 번 안 해버리고 세 번 안 하면 손절이 없어지죠.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익절을 못 내는 것보다 손절을 못 막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고야 라인이 깜빡이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 시바지노구 매매법에서 손절을 막을 수 있어요. 천하무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음, 이렇게 매매법이 완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손절을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차트가 좋아지니까 이제 손절을 해볼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좋진 않지만 반대로 S가 뜨고 추세가 쭉 유지된다면 이렇게 긴 추세 동안 계속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지막에 추세가 바뀔 때 한번 손절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고야 라인이 깜빡이기 시작한다면 요 앞에 부분에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고 이제 고야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을 때는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손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0단계와 0단계 플러스, 시바지노고 요 세 개만 가지고 사실 어, 굉장히 안전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아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함부로 시드를 마음대로 늘리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돼 있는데요.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손절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손절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진 후에, 후에 충분한 연습 후에 본 시드를 넣어도 충분히 구독 기간 안에 트레이딩으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날짜로 분할해가지고 지금 내가 구독한 지 이제 한 달이나 지났는데 내가 아직 수익 낸 게 없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 6개월인가요? 6개월을 구독한다면 초기 2, 3개월 정도는 배우는 데 집중하고, 돈이 안 벌린다고 생각하더라도, 후반부 3개월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사실 초기 8개월은 거의 시간 낭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 그 배움이 쌓여서, 남들은 10년 공부해야 될 거를 3개월이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이 차트가 없이 혼자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떤 일정한 이 정도, 빵단계 시바지론고 정도의 하루에 3% 정도 수익, 5% 정도 수익을 내려면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했어야 되지만 이 고야 차트 EX 안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진짜 길어도 3개월 정도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른 분들은 뭐 한 달, 2주 만에도 배우시기도 하지만 뭐 한 달 정도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그렇다면 그 한 달을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남들의 10년을 한 달 혹은 두 달로 줄여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차근차근 배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많은 강의도 있고, 알려주시는 강사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강사분들이 다 바쁘고, 이제 저기 위에, 어, 그,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레벨이 아니고 하이티어. 하이도 안 쓰고 뭐 쓰죠?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바쁘시고, 해외 나가시고, 뭐, 세미나 준비, 강의 준비 바쁘시지만, 어, 음, 아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유를 잘 해가지고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해 나가면 쉽게 이렇게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차트 부분보다는 훨씬 EX가 비즈니스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비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래도 아직은 해외에는 요 트레이딩 부분을 좀 많이 더 궁금해 하신다 이런 제가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매매법 우리가 쓰고 있는 세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혹시 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하셔도 좋고요. 채팅창도 잠겨 있나요, 지금? 아니죠? 지금 방금 그 음소거 해제 이제 가능합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현물 거래 방법은 글쎄요. 현물을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네, 현물도 거래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현물도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린다면, 현물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방법이 아니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10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샀어요. 그리고, 그럼 잘했죠, 그죠? 잘했죠. 근데 그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올바른 현물 거래 아닐 수 있, 잘 보세요. 보통 저도 그랬고, 현물을 사면, 이제 샀죠? 사면 팔기 전까지 불안해요. 팔기 전까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차트 자꾸 보고 해요. 근데, 오늘같이 막 리플이 올라서 적당한 선에 팔았어요. 팔면 오히려 안 불안해요. 현물 거래는 현물을 제가 보유했을 때 거래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코인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코인을 팔고 나서 불안해야 돼요. 코인을 내가 팔았어, 적당한 선에. 그럼 언제 내려올까? 언제 더 살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초반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거래 잘했지, 성공했어.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시그널을 보고, 충분히 하락 시그널을 보고 팔았다면, 언제 다시 살지, 언제 더 많이 늘러서 살지,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그, 현물 거래 방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현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L이 아니고 S 시그널이에요. S 시그널. S 시그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현물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고 뭐 디테일한 방법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본사에서 저 보셨을 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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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5, 4, 3, 2, 1.